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한 기업에서 이제 리더 역량 진단과 어널리틱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리더십, 어세스먼트, 어널리틱스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당연히 머신러닝, 그리고 또 기초 통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역시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인류학, 신화학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평생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리더십에 이제 매진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을 어떻게 정확히 진단할 거냐의 관점에서 어세스먼트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리더십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 볼 거냐의 관점에서 또 어널리틱스, 머신러닝, 통계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리더십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인류학과 신화학이 있는데, 이건 또 역시 리더십에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과 신화학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R에서 빅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사실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 그 추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보다 경영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의사결정하자, 이런 얘기가 이미 강조되어 왔었고, 그것이 인재 경영에서도 계속 있어 왔었죠. 1990년대에 있었고, 1990년대에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얘기가 나오면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HR 스코어 카드가 나왔고, 객관적인 지표나 객관적인 HR 증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HR 스코어 카드, HR 인덱스가 이미 2000년 초중반 풍미를 했었죠. 그러다가 2010년도에 빅데이터라는 표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아니, 조직 내에서도 인사와 관련된 빅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서 시사점을 끌어내보자. 그런 관점에서 HR 어널리틱스라는 표현이 2010년, 1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HR 어널리틱스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HR 어널리틱스와 관련된 컨퍼런스만 10개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요즘에 과연 트렌드는 어떠느냐? HR 어널리틱스가 사실 빅데이터의 트렌드에 맞춰서 떠오른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빅데이터의 유무와 관련 없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인사부서에 빅데이터가 없으면 그러면 HR 어널리틱스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는 HR 어널리틱스 할 수 없겠네요.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빅데이터와 유무에 관계없이 데이터가 있든 없든 과학적인 분석 절차를 통해서 인재 의사결정을 내리자의 관점으로 좀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효과적인 팀이 갖춰야 될 조건 5가지에 밝혀낸 구글의 프로젝트였거든요. 구글에서 그것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려고 딱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던 구글에서도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1명의 그 현업 팀장들을 다 인터뷰를 했고요. 201명. 그 다음에 180여 개의 팀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해서 데이터를 입수하고 그걸 분석해서, 그리고 나서 효과적인 팀이 되기 위한 5가지 특성을 뽑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는 빅데이터가 있어서 어널리틱스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알고자 하는 이슈가 있어서 데이터를 입수하고 분석을 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빅데이터의 유무와 관련 없이 우리의 문제를, 인사적 문제를 보다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데이터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그런 트렌드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016년부터, 물론 그 전에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1950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머신러닝 기술이 이제 들어오면서 AI가 또 한 단계 더 점핑하는, 인공지능이 한 단계 더 점핑하게 되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꽃 중에 하나가 그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HR 부서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 담론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네 번째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받고서 이제 저한테 자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정말 HR 담당자들한테 어널리틱스 역량이 필수적일까? 이게 담당자 수준과 부서 수준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부서 차원에서는 어널리틱스 역량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개개 HR 담당자들한테 모두의 필수적인 역량인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노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HR 담당자 모두가 노사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HR 담당자 중에서도 뭔가 데이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뭔가 통계를 통해서 뭔가 객관적인 시사점을 끌어내는데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HR 부서 차원에서는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회사별로 한두 명 정도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담당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인사부서 차원에서 이제 어널리틱스가 이제 점점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한 10년 전에 우리가 인사부서에 활용된 보고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데이터가 없이 그냥 논리적인 전개, 그리고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는 HR 분야의 권위자들은 또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걸로 다 설득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말하는 장표가,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로 말하는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있죠. 장점은 우리가 보다 사실은 굉장히 HR이라는 게 직관의 영역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객관화를 통해서 균형이 좀 맞춰진다.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직관이 오히려 소외받는 거 아니냐. 사실 사람에게서 가장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건 직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람이 통찰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바로 직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널리틱스가 점점 부각되고 데이터가 부각되는 건 좋으나 어느 순간 균형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제 과제를 받았을 때 HR에서의 빅데이터 중요성 이렇게 과제를 받았어요. 주제를 딱 받고 나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HR 부서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할까? 정말 중요할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계속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뭔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천착하게 만들거든요. HR에서의 빅데이터. 사실은 빅데이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앞서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얘기했듯이 데이터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가 인재 경영에 있어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그 찾아갈 것이냐에 있어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말할 것이냐,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보여주고 시사점을 끌어줄 것이냐, 데이터가 이미 기존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적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HR에서의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아니라 HR 담당자로서 데이터적 마인드가 뭐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갖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갖췄을 때 어떤 가치를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한테도 4차 산업혁명이 여전히 모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라는지는 알겠는데, 정의적 정의는 알겠는데,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그리게 될 세상 미래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학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시는 HR 담당자들에게 구글에 검색을 하셔서 워크 4.0을 검색을 하시면 독일 정부에서 발간한 워크 4.0 화이트 페이퍼, 그러니까 백서 PDF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독일의 일자리, 독일 산업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일자리를 변화시키는 동인들이 뭐고, 그래서 각각의 산업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110페이지 정도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저도 영어라서 읽기 좀 쉽지 않았습니다만, 영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적어도 우리한테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산업이, 독일의 상황이 우리한테 적용이 될까? 사실 이거는
뭐 100%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글로벌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한국에서의 산업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뭘 사전에 준비할 수 있을지를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워크 4.0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개인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꽃 중에 하나가 개인화라고 표현을 하죠. 퍼스널라이제이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동영상을 서치를 해보시면 아디다스의 혁신적인 공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 공장은 소비자가 고객이 집에서 자신의 발을 여러 장을 찍어서 올리면 그걸 인식을 해서 공장에서 거기에 맞춤화돼서 운동화를 만들고 그 운동화를 직배송, 고객의 집까지 직배송하는 그런 공장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이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 기계기술, IoT 뭐 이런 것들이 다 집약이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산업에서도 개인화가 지금 계속 꽃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HR 부서에서 환원시켜 놓으면 HR 부서는 여태까지 대부분이 매스 프로덕션이죠. HRD에서도 교육을 맥스 프로덕션 했었던 상황이고 뭐 신매차수 이런 교육을 해왔던 상황이고 인사 제도도 역시 비록 직급을 또 고문하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이 매스 프로덕션입니다. 여러 집단을 상정해 놓고 집단화 시켜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직 내로 인사부서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인사도 이제는 개인의 동기나 개인의 특성을 맞춰서 그러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인사제도 측면에서 또는 인재개발 측면에서 어떤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야 될 상황이고요. 또 개인화해서는 안 되는 영역과 개인화를 철저히 시켜야 될 영역들은 또 무엇이냐, 우리 회사 내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저한테 HR이란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서의 기능을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휴먼 리소스라는 표현 자체를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휴먼 리소스라는 표현이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됐느냐를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구글의 N그램이라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구글에서 N그램 치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부터 2008년까지 출간된 800만 권의 도서를 다 키워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서적하고 뭐 중국어 서적, 뭐 프랑스 서적, 한국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휴먼 리소스라는 단어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휴먼 리소스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60년대부터 단어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1990년 초반에 정점을 찍고 이제 2008년 정도 되면 다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 HR 론 세션이 4차 산업혁명과 HR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HR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휴먼 리소스가 도대체 뭘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제는 휴먼 리소스라는 표현을 버릴 때가 되지 않느냐. 여기 보시면 지난 50년간 풍미해온 표현이기도 합니다. 휴먼 리소스라는 표현이 우리가 하는 일을 정의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정의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휴먼 리소스 인사 담당자들도 여러 번 같이 얘기하면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휴먼 리소스에는 첫 번째는 구성원들을 집단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리소스, 우리가 어느 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휴먼 리소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모였을 때 휴먼 리소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죠. 집단화된 가정을 깔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익히 아시다시피 자원이라는 표현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개인의 특성과 동기를 고려해서 창의성을 촉발시켜야 되는 세상이기도 하고 철저히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접어들면서 과연 과거의 50년간 풍미해왔던 휴먼 리소스라는 표현을 계속 쓸 이유가 있느냐.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휴먼 리소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휴먼 HR에서 R을 달리 표현하기도 하시죠. 리소스를 다른 표현으로 쓰기도 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그것도 HR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안은 뭐냐? 저도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앞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뭔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인사라는 표현도 굉장히 오히려 휴먼 리소스보다 더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는 거고 감정을 가진 객체를 얘기하는 거지 이걸 자원이나 이런 표현을 모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라는 전통적인 용어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사라는 표현이 좀 고립타분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인사를 하시는 분들끼리 HR 하시는 분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단어,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